트럼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거는 이 모든 공급망을 중국이 잡고 있다. 중국을 제어하기가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배터리를 사던 태양광 패널을 사던 중국의 공급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유일하게 미국이 기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대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협력을 구하고자 한국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요청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거는 네. 미국의 비용 상승이 에너지 비용 상승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과 이 모든 공급망을 중국이 잡고 있다 라는 거죠. 사실 중국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배터리의 원소재나 광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벗어나서 어떤 것도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 땅에서 나는 화석연료라는 말을 자꾸 하고 있고 국내산 에너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중국을 제어하기가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다자간의 이제 협상들이,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어떤 이 획일적 구조 안에서 우리도 뭔가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 되겠다는 구도는 많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 혼자서 해도 저는 버틸 거거든요. 중국 혼자서도 버틸 것이다. 미국을 대항해서 버틸 거라고 보고요. 이미 그들이 펼쳐놓은 공급망 라인은 남아메리카 쪽까지도 다 뻗쳐 있고요. 아프리카까지도 다 공급망이 뻗어 있어요. 미국이 제조업을 과연 되살리거나 자기네 부가가치를 중국과 경쟁 붙는 산업에서 되돌릴 수 있느냐, 어려울 것 같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관세를 높이고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했을 때도 그 물량은 그냥 미국에서 쓰고 비싼 거 쓰는 거지, 싸게 경쟁력 있어서 수출해가지고 중국산과 경쟁이 된다? 불가능해요. 이렇게 전 세계로부터 지금 관세를 걷고 빨아들이고 해도 뭐 미국도 그 관세만으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을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법인세를 깎아주고 다른 방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관세 정책이라는 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자국산 안 쓰고 외국산 싼 거 쓸 수 있는데 비싼 거 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저항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대로 가서 물가가 더 인상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노동 공급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가격도 오를 거거든요. 물론 뭐 외국 노동자를 쫓아내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건비가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기업들은 이미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서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구조예요. 네. 들어오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중국의 인건비는 아직도 대졸자를 뭐 200이면 쓸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인재를. 제가 최근에도 들은 이야기는 우리나라 IT 업체에서 중국 전문가를 고용하는데 돈을 얼마를 줄 테니 일을 해라. 얼마까지 일을 할 수 있니? 그랬더니 140시간 일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주일에 140시간 일하겠다. 네. 돈만 주면 난 일한다. 그런 사람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게 다 AI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 개발하는 것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미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던 로봇을 하던 그러니까 사고를 이미 쳐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도 지금 중국이 치고 나오는 이 물량, 특히 내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국이 막는 게 쉽진 않을 거고, 중국이 이미 뻗어놓은 공급망,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 패널에 대한 소재 부품, 배터리에 대한 리튬, 코발트, 망간에 대한 모든 공급망, 그리고 재련소, 환경 기준을 맞추면서 할 수 있는 나라 중국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은 그 굉장히 재련소에서 만드는 리튬 가공이나 뭐 이런 히토류 특히 더럽거든요. 너무 많은 공해 물질이 나오거든요. 네. 미국이 그걸 할 수 있냐? 못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밖에 못해요. 그럼 배터리를 사던 태양광 패널을 사던 중국의 공급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유럽도 풍력 산업이나 태양광 패널 굉장히 늘리고는 있지만 자국산이 있느냐? 없죠. 지금 중국의 그 대부분의 공장을 세워놓고 메이드 인 차이나고 대신 디자인드 유럽이거나 어셈블리드 코리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급망의 모든 루트에서 중국을 과연 배제하고 갈 수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미국이 기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배터리를 하고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고요.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고요. 물론 뭐 일본도 있지. 그러니까 유럽 자동차를,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로 대항이 가능한 나라가 있고,
반도체 특히 만든 나라 우리밖에. 철강 아직까지 유지하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배 만드는 그러니까 제조업을 GDP의 30%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대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을 구하고자 한국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요청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아 근데 협력을 구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쥐어박지 않습니까? 쥐어박는 것도 있지만 네.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루트들이 뚫리고 있고 하나 같은 경우는 필리 조선소를 사서 이제 미국 네. MRO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명식도 했죠. 네. 네. 조선 분야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고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은 됩니다.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미국 우선주의 이 경제 정책이 더 넓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나쁜 환경이 아니다. 약간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에게. 중국하고 경쟁이 있어서 지금 이미 거의 다 따라잡혔거든요. 네. 아니면 이미 추월당했거나.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런 이제 자유무역 WTO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을 신봉하던 시절이 이제 끝내버린 거죠, 미국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것을 완전한 무역 장벽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연스러운 이제 또 보무역 시절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산을 막아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정도인 거죠. 그럼 우린 여기서 뭘 하고 살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뚜렷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온 제조업들 잘해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유지하고 AI로 넘어가서 빨리 혁신적 기술을 발달시켜서 이제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어야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지금과 같은 그래도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 네.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국에게 다 먹혀서 우리는 이제 세컨더리 비즈니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원전과 관련 기술도 프랑스 말고 자유주의 국가들 중에 우리밖에 그렇죠. 협력할 국가가 없고 네. LNG 분야도 사실은 뭐 일본도 있고 우리도 있지만 EPC 건설 능력을 보면 우리가 가장 뛰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아까 말했던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술, 물론 공급망 우리도 없지만 제조하는 기술로 보면 우리가 가장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국가이고 전기자동차들 해도 그렇고 그래서 반도체 특히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안 하면 미국 주도의 성장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는 우리가 제조는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중국 공급망에서 자유롭게는 우리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NCM 그러니까 3원계를 네네. 중심으로 발달을 시켰는데 효율은 좋으나 단가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특히 에너지에서 이제 좀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GPU 같은 것들은 내가 그래픽 카드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게임을 하거나 그래픽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뭐 동영상 편집을 하는.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있지만 난 1억짜리를 씁니다. 왜냐면 1억짜리가 나한테 생산성을 엄청나게 올려주고 필요하니까. 네. 근데 전기라고 하는 거는 1kW에 얼마냐가 제일 중요해요. 단가. 그러면 배터리도 1kW 생산하는데 뭐 1메가와트 규모에서 공급하는데 얼마면 돼? 근데 이게 100원이고 저거 200원. 그럼 100원짜리 쓰죠. 그럼 중국산 안 쓰고 국내산을 뭐 하라 그러면 단가가 안 맞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전부 중국산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비즈니스의 공급망은 다 중국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딜레마예요. 태양광을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독일이거든요. 네. 근데 패널 공장이 없어요. 이미 중국에서 다 사다 써요. 싸고 경쟁이 안 되거든요. 너무 싸기 때문에. 뭐 히트펌프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중국산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니까 딜레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자기네 제조 밸류체인이 중간 단계 가공 공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서 쓰고 조립만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게 지금 전 세계 비즈니스의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중국산을 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드디어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 산업을 다 죽이구나, 우리가. 중국산으로 다 대체가 되는구나.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될까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미국은 자국산 천연가스가 이제 배관망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쌉니다. 미국은 뭘 해도 되는 나라죠, 사실은. 진짜. 태양광을 깔아도 돼요.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어마어마하게 깔고 있고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미국 내에서 5번째로 전기요금이 높은 주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제 다른 발전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재생에너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은 성립하지 않거든요. 다른 발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LNG 발전이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는 거고, 석탄 발전도 뭐 하겠다고도 얘기했죠. 뭐 뷰티풀 클린 콜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 걸 원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렇죠. 근데 천연가스는 이산화탄소가 석탄보다 0.4배 나옵니다. 절반 밑으로 나와요. 저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올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껴서 이제 조금 시간을 벌고는 있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LNG 발전소가 미국은 저렴해요. 그러니까 원자력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발전소가 미국 전체 발전소의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LNG를 결국은 유지해야만 미국은 본원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공장을 돌리거나 시민들에게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과 AI를 위해서는 발전소를 LNG 중심으로 빨리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원자력도 원래 지금 한 30년간 건설을 못 해왔거든요. 웨스팅하우스는 건설 시공 능력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도 한국 같은 나라와 협력을 해서 빨리 증진시키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죠. 전기요금만 3배가 됐을 때 우리 집 전기료 이거를 걱정할 게 아니라 사실 그야말로 엄청난 인플레를 그렇죠. 같이 가져올 테니까 유지 가능한 게 되게 중요한데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에너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뭘로 옮겨보냐? 식량으로 옮겨붙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식량의 모든 그 에너지를 물론 쓰기도 하지만 농산물을 할 때 비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암모니아가 필요해요. 근데 암모니아는 NH3예요. 근데 N은 공기 중에 많고요. H2는 수소인데 수소를 쉽게 얻어야 되거든요. 수소는 보통은 천연가스에서 얻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메탄이에요. CH4. 네. 거기서 CO2가 나오게만 만들어주면 H2를 얻을 수 있거든요. 열을 가하면 돼요. 네. 근데 이 H2를 천연가스로부터 얻으면 CO2가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쉽게 값싸게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전기로 물분해 H2O를 분해해서 H2를 얻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싸야 돼요. 그런 싼 전기요금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그 H2를 싸게 못 만들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H2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비료를 만들어요. 암모니아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식량 생산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량을 옮겨붙으면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서비스 옮겨붙으면 인건비로 옮겨. 지금 인플레이션이 끊임없이 자극되고 있거든요. 미국이 뭐 2% 약간 상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까지 떨어졌고, 뭐 유럽 사회도 많이 떨어졌지만, 러우 전쟁 이후로 많이 떨어졌지만, 사실 그 전부터 이미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있었어요. 네. 이런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과정에서는 비용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학산업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증가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물가를 위해서 이자율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세 정책 때문이라도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비용 문제들이 곳곳에서 불거질 거예요.